네, 볼리TV 성욱입니다. 안녕하세요, 허인혜 기자입니다. 네, 오늘 허인혜 기자와 함께 토트넘 최근 이적 썰 계속 반복되고 있고 썰만 있고 딜이 안 되고 있는. 네, 제가 지난번에 거의 뭐 당근마켓 하는 기분이다. 물건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좋아요는 많이 누르고 문의는 찔끔찔끔 오는데 절대 오퍼가 들어오지 않는 자, 토트넘의 당근마켓 같은 남자 은돔벨레. 네, 최근에 한동안 이적 썰 자체가 없다가 최근 들어 다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팀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하게 또 이적 시장 1타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직접 썰을 풀었습니다. 네, 은돔벨레 나폴리에서 은돔벨레를 주시하고 있다고 네, 또 썰을 풀었는데 그렇습니다. 사실 은돔벨레가 이번에 시즌 초부터 전력 외 자원으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선수가 지금 그 로마노 기자 말에 따르면은 나폴리가 또 주시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트위터에서 얘기를 했어요.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, 제가. 네, 긴장하셨나요? 아니요. 저 뭐 항상 긴장합니다. 야, 근데 네, 노마노 기자도 지금 이적 시장에 너무 썰을 많이 네. 풀다 보니까 전에는 거의 노마노의 히어리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.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이렇게 올라오면 굉장히 그 딜이 구체적으로 진행들이 됐었는데 지금 뭐 보면 그냥 어디 딴 데서 나온 것들 그냥 다 옮겨오는 써요.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인터뷰도 써요. 황의조 울버햄튼 썰 네. 솔직히 저는 로마노 기자가 딱 터뜨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 이거 거의 된 건가? 네.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아무튼 로마노 기자가 여기 보시면은 탕귀 은돔벨레한테 관심 갖는 클럽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폴리다. 예, 나폴리가 지금 케일러 나바스, 라스파도리 그리고 시메오네 이런 선수들 영입을 네. 하려고 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이 내용을 썼습니다. 근데 뭐 현재로서는 이걸 뭐 거피셜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썰입니다. 썰. 그쵸, 썰 정도죠. 네. 사실 거피셜이 되려면은 더 많이 이제 진전이 되고 네. 좀 최소 이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간다. 네. 이 정도는 나와야 거피셜인데 그쵸. 그 정도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. 은돔벨레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네. 지난 이적 시즌에도 그랬지만 대꾸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. 일단 완전 이적은 사실상 쉽지 않고요. 이적료를 워낙 토트넘이 얼마 주고 들어왔지? 굉장히 토트넘이 역대 가장 비싼 돈을 네, 주고 데리고 왔잖아요. 6천만 유로, 네, 한국 돈으로 한 807억 원 지금 그쵸. 환율로. 우리가 거의 했을 때. 그래서 막 그 연봉까지 해서 뭐 1,000억 원의 사나이다 얘기하는데 네. 요 돈을 거의 반가이도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. 게다가 급료가 지금 토트넘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그거를 선수 입장에서 근데 자기 여기 가만히 있으면 그 계약기 끝날 때까지 그 돈을 보장을 받는데 뭐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쵸. 돈을 자기가 상당 부분을 깎고 이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. 또 만약 임대라고 하면 데려가는 팀도 그걸 자기들이 다 낼 이유가 없으니까 지난번 리옹 갈 때도 그랬지만 토트넘에서 어느 정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. 요즘에 굉장히 네. 세부적으로 합의가 돼도 구체적 디테일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. 네, 요즘에 그런 거 좀 많잖아요. 그러니까 베일 선수가 이제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했을 때도 네. 레알에서도 이제 부담을 했었고 주급에 대한. 그렇죠. 네, 그런 딜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. 참 선수 입장에 저 같은 경우 선수 입장에서 내가 저런 신세가 됐다는 거는 참 비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네,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나폴리가 관심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거론되고 있는 팀들 중에서 얘네가 앞서 있다 이것까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거론되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다양하던데요. 네, AC 밀란, 갈라타사라이, 마르세유, 에스턴 빌라, 네. 비아레알 뭐 이런 정도의 구단이 거론되고 있고. 이적설로만 네, 거의 세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분데스리가는 워낙 이적 관련해가지고 깐깐하기 때문에 네. 큰 돈 안 쓰니까 은돔벨레 같은 선수를 데려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죠. 부적합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데스리가를 제외하고 이탈리아, 프랑스, 영국, 스페인 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폴리 간다는 썰이 전에 이제 크리스티아노 나이강도 때도 그랬지만 네. 나폴리를 간다고 김민재 팀 동료가 된다고 요게 이제 지금 관심거리잖아요. 네. 그게 사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네. 거고 사실 김민재 선수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김민재 선수와 이제 한솥밥을 먹는 것 때문에 이제 국내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거리인데 김민재가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네. 그 쿨리발리를 대체할 자원으로 나폴리로 입단을 했잖아요. 그리고 은돔벨레 선수는 또 토트넘에서 네. 손흥민 선수와 이제 동료였고 그 입단 초기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은돔벨레 선수를 잘 챙겨주는 것으로도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.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은돔벨레 선수를 직접 인터뷰에서 언급한 적도 있고
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민재 선수와 은돔벨레 선수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. 만약에 나폴리로 간다면. 네. 네, 동갑이잖아요. 그리고. 근데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은혼벨레 가면 네. 수비수들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. 이 그쵸. 친구가 수비를 안 하니까 안 네. 뛰어다니죠. 지난 시즌에도 그 교체시키는데 뭐 걸어서 나가고 네. 뭐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라운드 내에서도 거의 뛰는 신용만 하고 그 콘테 감독은 특히나 많이 뛰는 걸 요구를 하는데 그쵸. 모리뉴 감독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선수를 앞에 미드필드에 두고서는 수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. 번뜩이는 거 있죠. 번뜩이는 거 네. 있고 참 뭐 때로는 마무리도 잘 지어주고 이런 장점이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같이 뛰는 선수들에게 좀 민폐가 되는 스타일로 지금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근데 지금 뭐 나오는 썰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다양한 팀들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근데 지난번에 AC 밀란 때도 탕당가를 AC 밀란은 원하는데 거기에 네. 좀 끼어가지고 팔려다가 잘 안 됐지만 정말 진짜 근데 정말 원할까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. 일단 꾸준히 안 된 지 너무 오래됐고, 그쵸. 네, 뭐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저는 근데 패급 취급을 토트넘에서도 하고 있고 이미 네. 네, 그렇게 평가가 안 좋은 선수인데 그나마 썰이 나오는 거는 구단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다. 그렇죠. 네. 이 파라티치 단장이 굉장히 열일을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. 네. 이 파라티치 단장이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이번 이적 기간 동안에 토트넘이 영입한 자원이 페리시치, 뭐 프레이저 포스터, 이브 비스마, 히샤를리손, 클레먼 랑글레, 제드 스펜스까지 무려 6명이나 영입을 했는데 그쵸. 그 최근에는 또 좌측 윙백인 우도지 영입을 앞두고 있어요. 그렇죠. 이 왼쪽 선수는- 왼백인데 이름이 네. 우도지입니다. 우도지. 네, 네. 아무튼 개그 치고요. 네. 로마노 기자가 이제 히어리고까지 썼던 보도했던 자원이고 아무튼 좀 파라티치 네. 이 단장이 굉장히 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런 은돔벨레나 로셀소 선수도 사실 네. 이전 이적설에 계속 좀 뭔가 연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장이 좀 열심히 돌아다니고 세계 각지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입은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 네, 팔아야죠. 파는 이제.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다 판다고 하면은 또 추가로 누굴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장부상의 네.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적료도 수입도 수입이지만 급여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길론, 윙크스 그리고 로셀소, 은돔벨레 요 4명 어떻게든 처분을 하겠다는 그 공표를 사실상 했잖아요. 프리시즌 때 명단에 부상도 없는데 명단에서 빼면서. 그렇죠. 근데 그런 상태인데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진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처분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만약에 남으면은 겨울 이적 시장 열릴 때까지 판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월급만 그냥 몇 억씩 몇십억씩 줘가면서 네. 그냥 있어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다시 지금 팀으로 복귀시키기도 애매해요. 선수가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뭐랄까 이게 좀 완전히 내쫓았던 자식을 다시 들여가지고 뭔가 그쵸. 한다는 것 자체가 프리시즌 때도 사실 네. 훈련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 호흡적인 측면도 좀 있을 거고.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고 그나마 현지 토트넘 팬들 보니까 파라티치 단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. 네. 파라티치 느님께서 어떻게든 이걸 좀 처리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뭐 토트넘이 항상 뭐 짠돌이라는 네. 그런 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좀 붙어 있었잖아요, 항상. 그래서 토트넘이라기보다는 레비 회장이 그게 이제 레비 회장 때문이었는데 이 파라티치 단장이 이번에 오고 나서 굉장히 영입이 적극적으로 많이 했잖아요. 근데 보니까 네, 파라티치 단장의 이런 노력에 대한 성과라는 또 그런 평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이렇게 큰 돈을 쓰는 팀은 아니지만 네. 어떤 감독이 갖고 있는 매력이나 평판 그리고 단장의 어떤 그 협상 능력 음. 요게 또 어쨌든 결국 이 사람들을 쓰는 거는 레비 회장이니까 요게 잘 만나가지고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보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네. 처분할 거는 처분해야 되니까 그렇죠. 그거를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참 은돔벨레 예측 한번 해볼까요? 저는 안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임대로는 어쨌든 보내긴 할 것 임대로 같아요. 갈 것 같아요? 네, 임대로 갈 것 같아요. 나는 진짜 이거 9월 네. 초까지 안 팔려가지고 그냥 팀에 남아가지고 컵대에 뛰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좀 희한할 것 같긴 한데. 쉽지 않죠. 오늘 또 보도 중에서는 또 은돔벨레 플러스 로셀소를 이제 네. 비아레알로 보낸다 뭐 이런 그쵸.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. 비아레알 쪽에서 네. 스스로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
좀 굉장히 선수 영입이라는 게 네.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이런 표현은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재고 처리가 힘든 분야예요. 이 선수 영입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부상이라는 변수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예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물건을 사면 예상했던 기능이 발휘가 안 됐을 때 환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싸게 처분을 하기도 수월한데 상대적으로 네.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이니까 선수니까 그 지금 그나마 와가지고 얼마 동안이라도 좀 잘하다가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뭐 오자마자 사실상 거의 뭐 잘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한 게 없었죠. 네. 그 경기 수만 봐도 사실 뭐 두 번째 시즌 말고는 거의 뛰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도 거의 없었고. 네. 네. 자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수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. 빨리 이게 돼야 되지만 최악의 경우 선수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경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큰 지장은 없다 봅니다. 다만 영입이 진행이 안 될 때 이건 문제가 되는데 네. 어쨌든 토트넘은 영입 시장에서 막 정말 특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선수층을 두껍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비슷비슷한 급의 선수들 많이 영입을 하면서 그 정도는 굉장히 좀 그래도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. 뭐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막 최악이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 봅니다. 그리고 저는 또 긍정적으로 또 본 게 이 개막전에서 이 선발 출전 명단이 아예 원래 있던 선수들로 다 꾸렸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. 그런데도 뭐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스쿼드가 두터워졌다 하면은 뭐 이렇게 UCL까지 뭐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네.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참 저희 입중계 할 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네. 토트넘 뭐야 그렇게 영입해놓고 한 명도 안 쓰냐 막 이런 막 투덜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. 뭐 컨테 감독 나름 생각이 있었던 거죠. 본인도 그렇죠. 이제 그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지금 프리시즌을 그렇게 몇 경기 안 뛰었잖아요. 네, 토트넘이. 맞아요. 한 3-4경기, 3경기 뛰었나? 네, 친선 경기를 그래서 많이 안 했어요. 실전 이렇게 발맞출 수 있는 게 4경기 K리그랑 2경기 K리그 한국 와서 2경기 했고 네. 그다음 이제 레인저스 한 경기 로마 한 경기 이렇게 했는데 차근차근 어떻게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출발은 그쵸?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정적이다. 지난 시즌 보면 뭐 프리시즌 해리케인 천성 안 하고 그쵸. 그것부터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. 그래서 네. 여러 가지로 어수선했는데 또 누누 감독 와가지고 처음부터 자 감독이 떠나는데 아무리 누누 감독이 그래도 뭐 석 달, 넉 달 길게 안 있었지만 네. 단 한 명의 일본 선수들 누구도 SNS에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던 맞아요. 누누 감독의 참 그런 걸 보면서 네. 아무튼 뭐 올 시즌은 그 비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. 좋은 네. 출전이다.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네. 건 저는 봤는데 토트넘이 사실 이 손흥민, 네. 뭐 케인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상당하잖아요. 아 그렇죠. 근데 이번에 손흥민이랑 케인 선수가 한 골도 안 넣었는데 4골 넣고 이겼어요. 그렇죠. 네. 손흥민 선수 이번에 봐준 거예요. 그 봐줘 저도 네, 그렇게 동료들 보였어요. 좀 이렇게 네. 정신적 주장 아니겠습니까? 그쵸. 네, 이건 국뽕식 해석입니다. 그래서 나랑 케인이 안 낼 테니까 이번 네. 경기 너희들이 해봐. 수비수들도 좀 넣고. 이렇게. 네. 만약에 오늘 너네 우리 골 안 넣는다고 지거나 비기면 너네 다음 경기 못 나오는 거야. 네, 그쵸. 너 그럴 수 벤치에 있죠. 있는 새로운 선수들 다 쓸 거야. 이런 식으로. 세세뇽 이 경쟁자에 합류하니까 얼마나 잘해요. 국뽕 TV 네. 제목 나오네요. 딱 손흥민 개막전 골은 일부러 넣지 않은 거. 동료들의 멘탈을 위하여. 아, 그렇게. 딱 이렇게. 아무튼 그 골을 못 넣은 것도 이슈가 된다는 거는 참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고 현지에서도 많이 그 부분을 눈여겨 보고 있더라고요. 네, 손흥민 폴 개인 로빈슨도 골. 네. 네,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. 네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토트넘은 선수 이적 시장에 급한 불은 지금 다 껐다. 네.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찬이 올라가 됐든 뭐 거론되고 있는 추가 영입 선수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목매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. 그렇죠. 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